안녕하십니까. 3급과 중상급 포함한 배정한자풀이 39번째 시간이죠. 어떤 글자가 나올런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요. 이런 글자입니다. 이 수레차나 수레건은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아는 글자고요. 그 위에 이것도 상하다 또는 자르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 이제는 짐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선 이게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여기 써 있죠. 뭐라고 써 있나요? 덧댄 나무라고 써 있죠. 즉 수레에다가 이 수레가 요즘도 그렇죠. 어떤 덤프트럭 기사들은요. 더 많이 싣기 위해서 뒤에 실는 공간을 더 늘리죠. 옛날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수레에다가 더 많이 싣기 위해서 나무를 덧댔죠. 그 덧댄 나무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으로 쓰였느냐면 덧방을 댄 수레에다가 짐을 싣는다 해서 이게 실을제라는 뜻이었다가 지구는 나 온갖 거를 실어놓고 한 해가 되면 바뀐다 해서 해제라는 뜻도 있습니다. 해세나 해년자처럼 해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 해는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년, 2년을 이야기하는 year를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좀 영어 썼습니다. 야, 기재하다, 즉 기록해서 실었다, 제적, 실어서 쌓았다, 또 제로, 실어서 쌓아놓은 어떤 길 같은 걸 제로라고 그러죠. 중요한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요? 물건을 싣고 싶은 마음은 더 많이 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꼭 나무를 덧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수레가 무너지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나무를 덧대 놓죠. 요즘 그 운송 사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차를 보면은요. 그냥 처음 차가 출고됐을 때 같은 그런 뒤에 실는 어떤 그런 공간이 없답니다. 더 1m씩 늘린다든가 2m씩 늘린답니다. 예나 지금이나 더 많이 싣고 싶어 하는 건 똑같은 이치예요. 또 다른 글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막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볼까요? 사람이 손으로 어떤 근본 밑바탕이 되도록 그 사람을 끄집어내려서 커오는 것을 막아놓는다는 이야기인데, 즉 이것은 덤벼오는 적을 손으로 잡아가지고 낮은 곳, 즉 밑에 부분으로 밀쳐버린다 해서 이것을 막을 쩉니다. 막긴 막는데 밀쳐버려서 막아버리는 거죠. 이게 근본저라는 뜻이고, 이 한의를 빼면 이게 성시시죠. 성시시는 나무 뿌리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 뿌리 밑둥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본이죠. 그래서 이게 근본저, 낮을 저자입니다. 손으로 그 사람을 근본이 되는 밑부분, 낮은 부분으로 밀쳐버린다. 그래서 막을 저. 우리 저당 잡힌다, 저당. 그 다음 저항을 하다 할 때 저항. 전부 다 이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저당할 때 저자가 무슨 저자인지 모르셨죠? 이럴 때는요. 무언가 내가 중요한 것을 그 사람한테 내놓고서 최고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을 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당이 얼마나 나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특히요. 열정을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게으름한테 열정을 저당 잡히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열정을 가지십시오. 최소한 열정이 없거든요. 구정은 가지십시오. 그 다음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 원래는 손가락이나 또는 나무 젓가락을 나타냈던 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요, 이 초두가 원래는 대나무죽이었답니다. 대나무죽이었다가 놈자랑 합쳐서 원래는 대나무가 뭐죠? 옛날에 종이죠. 종이에다가 이놈 저놈이 글을 써놓았다 해서 이게 원래는 글을 쓴 사람, 즉 글을 쓰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나타난다 해서 나타날 저자였다가 그 나타나면 대부분 그 나타난 생각에 어떠한 사람이 붙는 사람도 있다. 의기투합하는 사람이 있다 해서 붙을 착. 이거 음가가 둘입니다. 밑줄 치는 학생, 현명한 학생이죠. 왜요? 시험에 꼭 난다는 얘기예요. 음이 저도 되고 착도 돼요. 붙을 착이라는 글자예요. 물론 지금은 대나무죽이 아니고 초두입니다. 대나무 죽을 위에 올려놓으면 젓가락 저자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 저명. 네, 글을 써서 이름을 남기는 거죠. 그 다음 저서. 이럴 때 이것을 저화라고 읽으면 안 된다. 착화에 불을 붙이는 걸 착화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요. 어떤 기공식에 가서 불을 딱 붙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착화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착화식 4년마다 한 번씩 보지 않나요? 월드컵이나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올림픽 같은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성화봉송해서 성화를 착화하죠. 착화식. 그럴 때 쓸 때 이것을 착, 붙들 착이라고 한다. 잊지 마십시오. 이거 시험에 잘 납니다. 네, 현명한 학생은
기억을 할 거죠.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자가 있을까요? 네, 고요할 적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이것은 집이라는 것 이제 알죠? 이것은 집을 나타내는 운면자고요. 이건 아제비숙이라고도 하고 아제비는 우리 아버지보다 어리다 해서 어릴 숙자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것,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집안은 고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집안에 어린아이 혼자 있으니까 조용하고 쓸쓸하다 해서 이것을 고요할 적자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이 어린아이가 집에 있을 때 부모님이 있을 때나 이놈이 기를 피고 좀 이게 싸우고 장난하지, 부모님 없으면 풀죽은 어린애가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믿는 구석이 있어야 큰 소리 칩니다. 네, 적막하다, 정적, 정멸이라는 건 공허한 걸 정멸이라고 그러죠. 정멸지교 그러면 불교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집안에서 혼자 사는 쓸쓸함과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유명한 명언이 있죠. 인생은 자기가 누군지 알아가면서 자신감을 가져가는 것이 성공한 삶이다.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 소크라테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저 학생 그러네요. 네, 네 자신을 알라. 요즘 경상도는 이거를 하니까 네 꼬라지를 알라. 뭐 이랬다고 그러던데, 중요한 것,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선 고요하다는 걸, 쓸쓸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고요할 적자,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 피리적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대나무 중 밑에 말미암을유. 이 말미암을유는 원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과일의 꼭지입니다. 과일의 꼭지. 과일의 꼭지로 말미암아 과일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해서 말미암을유인데, 대나무로 다듬어 가지고서 꼭지처럼 구멍을 뻥뻥 내 가지고서 부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리가 나는 것, 그게 뭐냐? 피리다 해서 피리적, 또는 젖대다 해서 젖대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 고적대, 취적 이럴 때 쓰는 피리적자입니다. 그러니까요, 대나무죽은 괜히 만든 게 아니죠. 대통으로 구멍을 뽕뽕 뚫어놓고 불면 소리가 나는 걸 적이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피리약이라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여러 개, 대나무를 여러 개 묶어서 내놓은 것도 있어요. 이것은 대나무가 하나로 된 것을 피리적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피리도 여러 가지가, 물론 요즘은 피리라고 안 하고 뭐 리코더라고 그러나요? 저는 그 리코더라는 발음이 더 어색한데 피리가 낫죠. 네, 그래서 일명 방귀도 무슨 고래, 뭐 피리 소리 그러죠. 이게 영락 없거든요.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 자취적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발종 옆에 또역. 이 또역이라는 글자는 재밌게 만들어진 자죠.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사람이 크게 벌려 있는데 양쪽 겨드랑이 모습을 본딴 글자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이걸 불이고, 이것은 그것을 불똥을 뒤집으면 또 불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그건 이게 연화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 발로 땅을 디디고서 서 있다가 또 옮겨가면 발 모양의 자국이 난다는 데서 이게 발자취 적자입니다. 이것은 발자취라는 적자예요. 중요한 건 인적이나 또는 추적한다 할 때 쓰는 자입니다. 발이 옮겨가면 또 발자국이 생기죠. 즉 발이 옮겨갈 때마다 발자국이 생긴다. 이거 요즘 아이들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요즘 여러분 땅 밟아봤습니까? 옛날에는요, 오히려 땅 아닌 곳 밟기가 어려워요. 궁궐이나 가야 좀 이렇게 번들번들한 대리석이 있는 거지, 일반 집은요, 전부 다 비 오면 발자국입니다. 발이 옮겨가면 또 그곳에 남는 게 뭐냐? 발자국이다. 그래서 이것을 발자취적이라고 한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 물방울이라는 글자를 나타낸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삼수변 옆에 이것을 무슨 자냐? 꼭지적이라는 글자예요. 꼭지적.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물방울이 실과 꼭지에 달린 열매처럼 둥글게 똑똑 방울 진다는 데서 이게 물방울 적자예요. 즉 이게 꼭지적이니까 말미암을 이유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열매가 그 열매 꼭지가 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생긴다 해서 말미암을 유였다면, 이거는 그 꼭지 부분을 나타낸 거예요. 꼭지 적자. 또 뭐 맛적이라고도 하고 으뜸적이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물이 그 물방울에 열매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똑똑 매달리는 게 뭐냐? 물방울이다 해서 물방울 적자예요. 참 잘 만든 글자죠?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적수, 네, 물방울이고요. 적적,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걸 적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지금 물방울 만들어내라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쿠 선전할 때 그 물방울 모양처럼 소위 말하면 그 오렌지 그 나달처럼 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은요. 물방울 적과 삼수 과연 이걸 어떻게 만들 건가 묘하게 만들었어요. 꼭지적자를 갖다 쓴 거예요. 마치 열매가 꼭지로 말미암아 매달려 있는 것이 물방울 같았다는 얘기죠. 상상력도 좋고 그림처럼 떠오르는 그런 자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요. 꼭지적자가 붙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손수, 제방변 옆에 꼭지적. 벌써 이해가 되는군요. 손으로 과일의 꼭지를 딴다는 데서 이게 딸적자예요. 그러니까 적발하다. 즉, 콕 따듯이, 열매를 따듯이 톡 튀어나오는 게 적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통법규 위반 적발. 참, 과일 따듯이 콕콕 따내는 걸 적발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적요. 꼭지를 따서 열매를 따듯 꼭 따는 중요한 요점을 적요라고 그래요. 이처럼요. 한자는 어우러지면서 적합성을 가져야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이라 하겠죠. 여러분 한자 한자를 알기 위해선 부수적으로 세분화되는 글자를 이해하면 기초적인 부수 글자를 알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또 다른 글자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어떤 자가 있을까요? 이번 글자도 발자취적이라고도 하지만 행적적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지금 발종 옆에 맡을 책 또는 꾸짖을 책이라는 글자입니다. 어떻게 말이 되느냐면요. 지나간 발자취를 잘 보존한다, 맡아놓는다는 데서 이거는 행적적 또는 그 사람의 사적이다 해서 사적적 또는 자취다 해서 자취적. 발자취적은 이 옆에 또역이 왔다면 이거는 그 사람의 발자국을 쫓아가서 그 사람이 해놓은 행적을 맡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적이다 또는 행적적이다 라고 쓸 때 쓰겠죠. 예를 들면 행적 또는 적의 또는 고적. 우리가 모임에 이런 모임이 있죠. 고적 답사 모임. 그것은 뭐냐? 옛날 사람들이 행위를 꼬박꼬박 쫓아가면서 모아놓은 것이 고적 답사입니다. 그러니까요. 고적 답사라는 건 결국은 뭐냐? 어떤 사람의 발자국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발자취를 모아놓은 것을 쫓아가는 게 고적답사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행적적자가 정답이 되겠죠. 발자취적과 행적적자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꼭 인식해둬야 합니다. 발자취적은 인적이나 또는 추적처럼 무언가 그 사람의 발자국을 쫓아가는 거라면 이 행적적자는 그 사람이 쌓아놓은 맡아서 어떻게 꽉 묶어놓은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점점점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삼수변 옆에 벨참이라는 글자죠. 즉 뭐냐? 물방울은 배도 물은 칼로 베어도 끊어지지 않고서 점점 흐른다는 데서 점점점 흐를 점이라는 글자입니다. 우리 점가, 점점 증가하는 거 점가, 점짐, 점진하다, 점진, 즉 점점 나아간다는 얘기고 점감,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우리 점층법, 점점 증가하는 법. 이런 것처럼요. 이 점자는 물은 배워도 점점 흘러갑니다. 그렇죠. 물을 벤다고 해서 물이 끊어집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또는 흐를 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글자는요. 나비접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네, 벌레충이라는 글자 옆에 열불접자입니다. 이 열불접자는 그 잎새엽자에서 배웠죠. 이 비엽자는 여 위에 초도를 붙이면요. 초목 중에서 10개 퍼져 있는 게 뭐예요? 그건 잎사귀죠. 그래서 잎사귀 엽자가 있다면 이번에는 벌레 중에서 잎사귀처럼 달려있는 엷은 날개가 있는 곤충이 뭐냐? 그것은 나비다 해서 나비접자예요. 우리 전무, 나비춤이죠? 전몽, 나비꿈입니다. 이건 장자의 호전몽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처럼요. 나비접자는요. 결국은 벌레충 옆에 열불접. 벌레 중에서 엷은 그 날개가 있는 것. 그것을 나비다라고 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나비 종류는 결국 날아가는 그 날개가 전부 잎사귀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또 열잖아요. 이 참 재밌게 만든 자입니다.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이번 글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글자, 우물정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어떤 아이들 이렇게 해놓으면 샵이에요 그러더군요. 네, 참 요즘 아이들 너무 똑똑해요. 이건 뭐냐? 퐁당퐁자죠. 원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옛날 우물은 이렇게 만들어 놨죠. 나무나 아니면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서 여기다 두레박을 넣어 놓죠. 그 두레박이 있었다가 나중엔 두레박이 없어지면서 우물정자가 됐습니다. 시정, 정리 이럴 때 쓰는 자가 됐습니다. 결국은요. 우물물을 나타낼 때는 이 우물정자가 쓰인다는 얘기죠. 지금이나 예나 상형의 원리는요, 그 모양이 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위를 그리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커리커처 같은 거예요. 그 어떤 사람요, 인물화 그릴 때 그 사람의 핵심만 딱 그리면 몇 가지 안 그렸는데도 그 사람이다라고 인식하죠. 그런 것 같은 것을 글씨로 옮겨 놓은 것, 그것이 상형 문자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 조정정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네, 이것을 막트림이라고도 하고 줄기정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길게 걸을 인자죠. 즉 무슨 얘기냐? 신하들이 줄지어 가지고서 임무를 맡고 길게 걸어가 임금이 말을 듣던 곳이 어디냐? 조정이요. 그래서 이것이 조정정이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줄기가 됐든 또는 마트림이 됐든 중요한 거는 임금님 앞에 길게 늘어서서 임금님의 말을 듣던 곳이 어디냐? 조정이었단 얘기예요. 그래 조정정. 조정하면 아침에 임금님의 말을 듣는 그 신하들이 줄지어 있는 곳이 조정이에요. 우리 정리, 궁정 할 때 쓴다고 보면 맞겠죠. 그러니까 조정정이라는 자는요. 결국에는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대통령 하는 청와대에는요,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죠.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조정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 어떤 자가 될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요, 두인변이라고도 하고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이것은 가다라는 뜻도 있다는 것. 기억나죠? 이건 발을 정자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앞으로 나아가가지고 정의로 다른 사람을 바로잡는다. 잘못된 사람을 바로잡는다라는 뜻으로 칠정갈정자입니다. 그런데 이건 치긴 치는데 어떻게 치느냐? 바른 명분을 가지고 치는 겁니다. 이걸 정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명분이 없이 치러 가는 걸 벌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론 그 침략이라고도 하는데 이 침략할 침노할 침자를 쓰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명분 없이 쳐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침략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상대방이 잘못한 나라를 도우러 가거나 그 나라를 바로잡으러 가는 것을 정벌이라고 그럽니다. 네, 부시 대통령이 여전히 자기는 정벌이라고 그러지 침략이라고 안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정복, 정벌, 정도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은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바른 생각으로 말이죠. 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자정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높을 꽃자의 생략형과 밑에 장정정자죠. 즉 무슨 얘기냐? 장정이라는 건 사람을 이야기하고 튼튼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 튼튼한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또는 높이 세운 건물에 모여드는 곳이 어디냐? 정자다 해서 정자정입니다. 즉 사람들이 높이 세워놓은 건물에 들어가서 잠시 이렇게 볼 수 있는 곳, 정자란 얘기예요. 정자, 관정, 구정할 때 쓰는 자입니다. 결국은요. 사람은 정자 앞에서는 잠시 머물러 가죠. 그래서 사람인변이 저 앞에 붙으면 머무를 정자가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정자가 있을 때 그냥 지나치면 바쁜 사람이고 들어가서 한번 머물러 보면 그칠 정 머무를 정 머무를 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머무를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